안녕하세요. 면 요리를 전문으로 리뷰하는 면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청주 강서동에서 찐 맛집으로 유명한 칠성반점을 리뷰하려 합니다. 시청자님들은 평범한 동네 중국집과 맛집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배달을 하지 않아야 하고 특화된 유명 메뉴가 있으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늘 손님들이 많은 곳, 그리고 그 가게만의 개성과 철학이 있는 곳을 맛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칠성반점은 평범한 아파트 단지의 상가에 위치해 있지만 아까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서 저는 충분히 맛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칠성반점은 언제 창업했는지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30년가량 되었다고 하고요. 40년 경력의 주방장님이 조리를 하고 계신답니다. 배달을 하지 않고 사천 탕수육과 볶음밥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다른 메뉴들도 두루두루 맛있는,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찐 맛집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에 마스터 형님과 왔었는데 내부 리모델링 공사로 헛걸음을 하고 돌아갔던 적이 있고요. 오늘은 와이프와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식당인지 함께 가보실까요? 칠성반점은 청주 강서동의 대림아파트 상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네가 한적하고 여유로운데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합니다. 청주는 대전과 가깝기도 하고 아버지의 고향이라 어릴 때 많이 와봐서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 봅니다. 벽에 중국풍 그림도 있고요. 2층 전체가 식당입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리모델링을 하여 깔끔하네요. 12시 조금 안 되어 왔는데 거의 만석입니다. 미니 탕수육 하나, 볶음밥 하나, 짬뽕 하나 주문합니다. 탕수육과 짬뽕이 먼저 나왔습니다. 비주얼 한번 보시고요. 위에 데친 숙주가 있고요. 내용물이 실합니다. 오징어, 깐 홍합, 바지락, 양파, 당근 등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 국물 맛을 봅니다. 개운하고 깔끔하네요. 별다른 잡맛이 안 느껴지는 게 딱히 육수를 사용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면을 먹어봅니다. 적당히 쫄깃하면서 불맛 나면서 매콤한 시원한 맛의 짬뽕입니다. 고기 베이스가 아닌 해물 베이스이다 보니 맛이 시원한데 그렇다고 완전 가볍지는 않아요. 묵직함과 시원함의 중간 맛이라고 느껴지네요. 오징어는 일반 오징어이고 바지락은 생물입니다. 그런데도 6,000원이니 매우 착한 가격이네요. 미니 탕수육도 9,000원인데 양이 적지 않고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김치는 중국산인데 나머지 재료는 고춧가루까지 모두 국산입니다. 국산 고춧가루가 중국산의 3배 정도 가격이죠. 사실 여기의 대표 메뉴는 짬뽕이 아닙니다. 사천 탕수육과 볶음밥인데 와이프가 중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먹는 양도 많지 않아 미니 탕수육과 볶음밥을 시켰습니다. 탕수육도 먹어봅니다. 개인적으로 위에 새싹 같은 생야채가 올라가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부먹으로 나왔는데 미리 얘기하면 찍먹도 가능하답니다. 탕수육도 아주 맛있네요. 일단 여기는 가격이 매우 착합니다. 언제부터 짬뽕값이 그렇게 올라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짬뽕 전문점들이 생기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5대 짬뽕이 선정된 것이 10년 조금 넘었고요. 그 뒤로 짬뽕 매니아층이 생기면서 짬뽕을 전문적으로 파는 전문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5대 짬뽕이 뜨면서 전문점이 생기고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지요. 보통 8,000원 정도이고 9,000원짜리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세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도 여기는 6,000원이라는 보기 드문 착한 가격입니다. 보통 가게 리모델링 후에는 올리는 곳도 많은데 여기는 그대로입니다. 일단 여기가 위치는 평범한 아파트 상가 2층에 있지만 맛집이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배달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식 모든 요리는 바로 나왔을 때 먹어야 가장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어버리는 면 요리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죠. 그래서 맛에 자신이 있고 철학이 있는 가게들은 배달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짬뽕이 메인이 아닌데도 동네 짬뽕들과는 맛도 구성도 완전 다릅니다. 생바지락이 15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을 비롯 푸짐한 재료에 불맛이 살아있는 것부터 많이 다르네요. 사실 그동안 제가 먹어왔던 네임드 짬뽕집들에 비교하자면 좀 약한 게 사실이지만 일반 동네 수준은 한참 벗어났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잘 볶아진 밥 위에 달걀 프라이가 반숙으로 올라가 있네요.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기대가 됩니다. 짜장 소스가 따로 나오네요.
볶음밥도 먹어봅니다. 맛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네요. 큰 기대를 하고 먹었는데 불맛보다는 그을음에 가까운 맛에 웍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은 알갱이들이 밥알 사이에 섞여 있어요. 웍을 오래 쓰다 보면 웍 가장자리에 음식물이나 양념 찌꺼기들이 눌어붙게 되는데 그게 떨어져 나와 음식과 섞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를 오기 전 사전조사 때 이미 현지인이건 외지인이건 찐 맛집으로 평이 자자한 걸 알고 왔던 거라 기대를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역시 한 번의 방문으로 판단하기에는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소신있게 말씀드리자면 이물질 알갱이는 제쳐놓더라도 저와 와이프가 먹었던 맛은 분명 불맛이 아닌 그을음 맛이었고 사장님은 불맛을 내기 위해 일부러 약간 태운다고 말씀하셨네요.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다시 해주신다고 가져가셨습니다. 영상엔 안 나오지만 다시 해주신 것도 맛에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다시 후기를 찾아보니 여전히 하나같이 호평일색인데 이날만 그랬던 것일 수 있으므로 다음에 재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과 짬뽕은 수준급으로 맛있었어요. 이참에 불맛이란 것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더군요. 하지만 경험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시는 맛이죠. 2013년에 출시된 불닭볶음면의 대항마 내지는 유사 제품으로 불렸던 불락볶음면이 있습니다. 양념 소스에 비비면 중식과 비슷한 불맛이 느껴집니다. 요새는 화유 같은 불맛을 내주는 상품도 따로 나와 있습니다. 중식에서 말하는 불맛은 웍헤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다네요. 웍을 다루는 솜씨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혀로 느끼는 맛이 아니고 코로 음미하는 향이랍니다. 기름은 200도가 넘으면 유증기가 된답니다. 뜨거운 기름에 재료가 닿으면 재료의 수분과 함께 공기 중으로 튀어오르는데 그 유증기에 직접 불을 닿게 해서 재료에 향을 입히는 거라네요. 한마디로 유증기를 태워서 맛을 내는 건데 기름을 많이 태우게 되면 그게 그을음이 되는 거랍니다. 불맛이 아닌 탄맛이 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웍 다루는 기술이 중요한 거라네요. 아까 말씀드린 화유 같은 불맛 내는 제품들은 실제 고춧가루, 마늘, 양파 같은 것들을 고온에서 볶아 기름에 그 맛들이 스며들도록 해 불맛을 낸답니다. 불락볶음면도 비슷한 화유가 들어갈 겁니다. 오늘 볶음밥은 좀 아쉬웠지만 짬뽕과 탕수육이 맛있어 다음에 꼭 재방문을 해봐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에는 대표 메뉴인 사천 탕수육도 맛보고 싶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어서 면슐랭 가이드 평가가 이어집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이니 참고로만 하시면 될 듯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